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8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은 목차에서 프롤로그와 한밤중 과자 공방에서 시간이 되면 에필로그까지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신기한 과자를 파는 전천당. 전천당의 주인 베니코는 오늘도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선반에 먼지를 털고 여기저기 걸레로 닦고 새로 나온 과자를 신제품 코너로 옮긴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스며시 가게 문이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과 함께 8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들어선다. 정말 예쁘게 생긴 소녀다. 얼굴이 인형처럼 하얗고 입술은 새빨갛다. 단발로 가지런히 자른 남색의 진한 머리카락은 윤이 나고 석상꽃 무늬가 그려진 까만색 기모노도 썩 잘 어울렸다. 그러나 온몸에서 묘하게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때문인지 소녀는 마치 어둠의 화신처럼 보였다. 소녀는 베니꼬를 똑바로 노려보더니 입꼬리를 올려 씩 웃었다. 오랜만이네 베니코. 기분 나쁜 목소리다. 노파처럼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에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이 섞인 말씨가 기이하고 기이하다. 베니코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다. 이런 이게 누구신가요? 도요미 씨 아니십니까? 언제 세상에서 나오셨습니까? 이제 막 나오는 줄이야. 내가 나온 걸 당신한테 맨 먼저 알리고 싶어서 새 가게 소식도 알려줄 겸 인사하러 왔어. 새 가게라고요? 그렇다니까. 요도미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요도미는 번뜩번뜩 불꽃 튀는 눈으로 베니코를 노려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황당히 쫄딱 말해버렸거든. 하지만 그딴 일로 기가 꺾일 내가 아니지. 새로 연 가게에서 당신과 하고 한 번 더 승부를 겨뤄보려고.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베니코는 전혀 없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미 요도미 씨하고는 여러 차례 승부를 가루었습니다. 이제 슬슬 싸움을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고 당신은 당신이지요. 우리 가게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걸. 나 스스로 승부가 명백히 가려졌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상대해줘야 되겠어. 하지만 안심하라고. 갑자기 요도미의 목소리가 간사하게 바뀌었다. 이번에는 어둠의 골목경찰이 출동한 일은 없을 테니. 나도 2번 다시 세상에 갇힌 건 딱 질색이고 그럼 난 이만 갈게. 기업 준비로 바빠서 곧 다시 보자고. 자기가 하고 싶을 말만 하고 요도미는 확 나가버렸다. 베니코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휴, 거참 이렇게 성가신 일이 다 있습니다. 세장 안에서 조금 머리를 식혔을 거라니 생각했습니다만 솔직히 계속 상대해도 번거롭습니다. 상대가 천하의 요도미 씨라긴 해도 무슨 수를 쓸지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미리 조심하는 것만큼 좋은 방책도 없습니다. 주술사를 불러 가게를 지키는 마법을 좀 더 강하게 걸어두어야 하겠습니다. 베니코는 가게 안에 있는 커다란 검은색 전화기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베니코는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요도미의 소매자락에서 작고 검은 물체 2개가 굴러져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람처럼 잽싸게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갔다는 사실을. 에필로그. 깊은 밤 과자 가게 전천당의 지하 공방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다. 모습을 드러낸 이는 8살쯤 돼 보이는 소녀다.
소녀는 석상꽃 무늬가 그려진 검정색 기모노를 걸쳤다. 짙은 남색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단정하게 달랐고 입술은 딸기 시럽이라도 먹은 것처럼 새빨갛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화흥당의 요도미다. 요도미는 고요한 과자 공방을 둘러보며 희죽 웃었다. 풋 생각대로야 베니코, 여전히 허술하군. 내 마네킹의 코들도 잡았다고 바로 안심해버리다니. 공방에 열쇠도 안 잠그고 부지런한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네. 뭐 나야 고맙지만. 요도미는 검은 마네킹의 코 2마리를 전천당에 몰래 들여보내면서 가능하면 전천당의 모든 물건에 악의 진액을 섞어라. 온갖 상품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려. 라고 명령해 주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요도미의 목적은 베니코를 방심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베니코는 가게 물건들이 망쳐졌다는 걸 알아차리는 즉시 검은 마네킹의 코드를 찾아내어 붙잡을 것이다. 그런 다음은 요도미의 부하들이 다 잡아들였으니 안심할 게 분명하다. 실제로 베니코는 지금 전천당에 없다. 악의 진에게 오염된 상품들을 걷어들이느라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요도미는 아주 손쉽게 공방에 침입할 수 있었다. 설마 이렇게 쉽게 계획대로 될 줄이야. 요도미는 목청이 울릴 정도로 쿡쿡쿡 웃으며 어두운 공방 안을 어슬렁거렸다. 그러고는 찾고 있던 것을 금세 발견했다. 공방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크고 멋진 제단. 거기에는 2팔을 치켜든 하얀 마네킹의 코가 있었다. 복이라는 한자리 쓰놓은 빨간 복대를 두르고 양쪽 귀에는 금방울을 매달고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요도미는 드디어 찾았다며 혀를 날름거렸다. 저게 축복의 마네킹코인가? 전천당의 공방에서 만든 물건들은 일단 축복의 마네킹의 코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은 다음 가게 안에 진열한다. 지금 재단 앞에 있는 과자가 수북히 쌓인 손수레가 놓여있다. 가게에 진열하기 전에 축복의 마네킹의 코에게 올려진 과자일 것이다. 요도미는 재단 위에서 웃고 있는 축복의 마네킹의 코를 올려보고 눈을 반짝 빛냈다. 말하자면 저 축복의 마네킹의 코는 전천당의 심장인 셈이다. 저것만 없어지면 전천당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요도미는 애초 검은 마네킹의 코들에게 일을 시킬 생각이 없었다. 전천당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자기 손으로 직접 망쳐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도미는 희죽희죽 웃으며 축복의 마네킹의 코 앞에 다가갔다. 2팔이 비틀어 떼어낼까? 복들이 잡아 뜯어서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릴까? 아니야. 맨 처음 계획대로 사하게 진액을 듬뿍 뿌려줘야 되겠어. 요도미는 가지고 온 작은 병을 손에 들었다. 세상에서 온갖 악의에 도요미 자신의 증오까지 담아서 뭉근하게 끓인 사하게 진액. 이것을 맞으면 끝장이다. 그 없던 축복의 마네킹의 코라도 2번 다시 축복해줄 수 없다. 요도미는 낙심에 쩔쩔 매는 베니코의 얼굴이 떠올리며 킬킬킬 웃었다. 그때였다. 발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와닿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천하의 요도미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황해서 허둥대며 몸을 웅크렸다가 그만 바로 옆에 있던 손수레에 부딪히고 말았다. 요도미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손수레와 함께 나뒹굴었다. 손수레에 실려있던 산더미 같은 과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찢어진 봉지나 포장지에서 튀어나온 것도 있었다. 그 중에 반짝거리는 하얀 사탕 같은 것도 있었다. 사탕은 바닥 위를 대굴대굴 구르다 넘어져 있던 요도미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목구멍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바람에 요도미는 캑 하고 눈에 희번뜩거렸다.
그러나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탕을 뱉지 못하고 결국 삼키고 말았다. 그 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곧바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요두미는 어쨌든 도망치려고 했다. 손수레가 넘어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으니 잠에서 깨어난 마네키네코들이 이제 곧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축복의 마네키네코를 망가뜨린 건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뭐. 요드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몸을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것처럼 손도 발도 꼼짝하지 않았다. 뭐야 이건?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엔 손가락이 반짝반짝 하얗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손가락에서 손목에서 어깨로 하얀 얼음이 빠르게 쭉쭉 퍼져나갔다.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베니코! 살려줘! 살려달라고! 그러나 아무리 소리치고 비명을 질러대도 얼음이 번져나가는 속도는 줄지 않았다. 요도미는 베니코의 이름을 외치며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베니코가 과자공방으로 돌아온 건 다음날이었다. 얼음덩어리가 된 요도미를 본 베니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요도미 씨, 이 모습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자 어디선가 스미마루가 나타나 베니코에게 달려왔다. 아하, 스미마루 그래요. 당신이 요도미 씨를 멈춰주었군요. 그렇게 손수레가 넘어져. 네, 무언가가 요도미 씨 입속으로 들어갔다고요? 하얗고 반짝거리는 사탕이란 말씀이죠? 그랬군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게 된 베니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악의 진액으로 오염된 물건들이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완전히 말끔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네키네코들이 오염된 물건을 한쪽에 쌓아 축복의 마네키네코님들께 바쳤던 거랍니다. 그 안에 션션 얼음사탕이 있었는데 그게 우연히 요두미 씨 입속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악의 진액이 섞인 탓에 션션 얼음사탕도 효과가 달라져 버렸다. 원래는 적당히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였는데 냉동고 수준의 위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먹은 요도미를 꽁꽁 얼려버린 것이다. 어머나, 이런 말 그대로 자업자득.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기에 자기 발이 빠지다니. 요도미 씨의 운도 이걸로 다 했나 봅니다. 우냥. 요도미 씨요? 그렇군요. 녹여드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니에요. 관둡시다. 냉동고에서 머리를 좀 식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언제 꺼내줄 거냐고요? 글쎄요. 급할 것 없으니 마음이 기대하지요. 당분간은 그런 마음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베니코는 호탕하게 웃고는 스미마루를 안아 올렸다. 그건 그렇고 이번엔 정말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스미마루 덕분에 이번엔 정말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탈 없이 악의 진에게 오염된 과자들이 도로 모을 수 있었고요. 네네, 그래요. 사과를 찾았습니다. 네, 도요미 씨가 스리슬쩍 사과라는 터무니없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것을 먹은 학생이 아주 무서운 일을 당했는지 이불 속에 틀어박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효과를 없애드린다고 했더니 기쁘게 머리를 끄덕여 주셨답니다. 베니코는 이걸로 이번 일은 일단락 되었다고 말하더니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데 왠지 어깨가 뻐근했군요. 과로를 했나 봅니다. 마네키네코들도 많이 힘들 텐데 이대로는 좋은 과자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좋아요. 요두미 씨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고 하니 잠깐 기분 전환도 할 겸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고 말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보고 듣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읍시다. 여유롭게 온천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짐을 꾸려야 되겠습니다. 아참, 그렇죠. 스미마루, 그동안 가게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손님께 톡톡 스피킹걸 인형을 골라드렸다면서요? 호호호, 프렌즈 도넛과 톡톡 스피킹걸 인형 둘 중 무엇을 들어야 할지 조금 망설였다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손님은 틀림없이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니코는 스미마루와 함께 공방에 나갔다. 여러분, 오늘은 전천당 8권을 읽어보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